요즘 사이다 발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은 다 뜹니다. 자, 이렇게 사이다 발언이 유행하는 부분은요, 뭐냐? 기성정치권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한마디로 극대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정치적 흐름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면요,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이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6.6% 차로 대통령이 극우 정당 후보가 될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안 됐는데요. 자, 만약에 이 오스트리아의 호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 처음으로 극우 정당의 지도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호프가 속한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나치를 추종했던 오스트리아 인사들이 설립한 극우 정당이라는 겁니다. 원래 나치의 주동자인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또 나치에 이렇게 개입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 상당수가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당시 독일은 대독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오스트리아 등 이 독일권 게르만 문화권을 다 통합을 했죠. 자, 지금 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유럽 등지에서 극우 정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해설이 있었는데요. 극우 정당은 극단적인 우파 성향을 가졌다. 한국에서 말하는 극우하고 유럽에서 말하는 극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극단적 우파는 파시즘이라고도 하고, 전체주의라고도 분류하기도 하고, 또 국가사회주의라고 나치는 그렇게도 자신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개인보다는 국가, 민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족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이렇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해서 국가사회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로 부르고, 국가에 의한 1단계 독재 관계가 있어야, 단계가 있어야 나중에 노동자들이 진짜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된다라는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극자와 극우와 일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비슷한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것도 지금 희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남유럽에서 극자나 극우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극우들은 자유, 평등, 인권 같은 가치를 무시하고 국제질서, 국제법도 무시하고 자신의 민족이, 인종이 다른 민족,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에 등장한 것은 1차 대전 때 독일이 지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조약이 독일을 범죄자로 규정해서 독일의 모든 식민지를 뺏어버리고 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독일이 이걸 감당을 하려니까 독일 경제가 무너져서 지폐가 휴지처럼 되고, 빵을 하나 사려면 손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이나 이런 베르사유 조약을 강조한 성정국들의 불만을 품었고 히틀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미국은 1929년에 뉴욕 정권 시장이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요, 한마디로 물가 폭락, 기업 도산 등으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경제 위기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로 옮겨가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지고,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등지에는 이 극우주의를 앞세워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극우 정당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다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이런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좀 한 걸음 뒤쳐져 있던 이런 후발 국가들이 한마디로 극우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이 독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을 부흥시켜야 된다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으로 히틀러는 깜빵에 갔죠. 깜빵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까지 쓰면서 결국은 공산주의자하고 유대인 이 두 세력이 독일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하고 적을 그 둘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둘이 이제 대공황이 29년에 일어나니까 이거를 갖다가 등에 업고 독일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배경으로 해서 결국 이 집권을 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선동에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똑똑하다는 독일 국민들이 다 넘어가고 2032년에 이 선거에서 최대 정당이 되고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독재 체제를 갖추면서 총통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지금 사이다 발언이 유행하는데 지금 한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했답니다. 선생님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마땅하다. 모래알은 파도에 휩쓸립니다. 모래알이 뭉친 바위는 파도를 이깁니다. 이렇게 이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같은 재단에 있는 중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야동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라고 발언을 해서 그 당사자가 아닌 선배 고등학생들이 나서서 진상 파악 후 징계하고 가해자는 공개 사과하라 주장했고 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했고 A씨를 징계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고등학교에까지도 이런 사이다 발언이 퍼지고 요즘 촛불 집회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시원하게 발언했다 해서 수십만 명이 이렇게 그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촛불 집회 이후에 그동안 꾹꾹 눌려오던 한국인들의 이 저항의 감수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냥 참자라고 넘겼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사이다 발언 등에 빗대어서 폭발시키는 현상으로 대중들이 나아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 사이다 발언이라 말은 이제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끌어내리는데 이제 우리 앞에 권위, 잘못된 기득권, 기성 이런 어떤 청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것을 시원하게 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오류들을 고쳐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번지고 있고 이것은 사회 내부에 그동안에 뭐 이 기득권층의 갑질 또 더 나아가서 행포 또 극단적인 양극화 흑수저와 금수저 신분 상승의 사다리 붕괴 이런 현상 속에서 약자층들이 당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이후에 여성 혐오 논란 또 서울구의역 스크린도어 그 수리공이었던 김군의 죽음 이런 이후에 이제 전방위로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또 최근에는 이 힘이 있는 층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해서 전방위 폭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54%가 기존의 가벌관계가 뒤바뀌고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지면서 대통령도 저렇게 허접한 3.6 강남 아줌마에 의해서 놀아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장차관 비서실장 수석들이 보이는 행태가 저렇게 위선적이고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들이 저렇게 위선적인데 이제 권위라는 것은 없다. 전부 내지르면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박수를 치면 그것이 정의다. 이제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이 6월 항쟁이 민주주의적인 틀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의식이 기득권이나 권위에서 벗어나는 개인의 의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통하다가 소통이 무너진 박 대통령 체제나 기존 정치 사회 시스템의 무능이나 부패에 대한 분노, 반작용으로도 그동안 속으로 쿵쿵 사기던 이런 분노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87년에 민주화 시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정치적인 효능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성화시켜야지 까딱 잘못하면 히틀러를 불러왔던 1920년대의 유럽처럼, 일본처럼 한국도 이런 어떤 이 기득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중의 분노가, 그런 대중의 분노를 악용한 선동주의자나 파퓰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방향을 잘못 끌고 가는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국가 사회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 어쨌든 기득권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제 대중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각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한폭탄 같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분노가 이 공정하지 못한 경제로 옮겨갈 때 그 분노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매우 자명한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이 사회 지도층들의 각성이 없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 조절 실패 사회로 붕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